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월요일장 국내 증시 힘차게 상승불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졌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 뛴 264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2590선에서 머물던 지수는 점차 우상향하면서 마감 직전 264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의 탄력이 좋았던 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제히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보조금이 당분간은 유지된다는 소식에 3.3%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KB금융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 시총 5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1.3% 오른 725선 기록했는데요. 710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은 장 초반 72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양 수급 모두 8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알테오젠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면서 3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펩트로는 3% 넘게 오르면서 시총 5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 장중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방산 수출이 크게 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역시나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2022년 이후 첫 완전체 신곡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둘 다 오늘 화사하게 봄 느낌으로 노랑으로 맞춰 입었는데요. 네. 정말 봄이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전문가님 종목은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익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DL, ENC, 현대건설 등이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오늘 종가 기준 7% 넘게 급등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불패 아이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과찬의 말씀이긴 한데 사실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공식적인 전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손절을 갖다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억으로도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 손절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되게 관심이 있고 이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주식 투자를 되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많은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정말 한 1년 수익률을 보면은 한 20, 30%가 채 안 되더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어떤 방송과 그런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어떤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점은 어디일까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거의 이제 확신을 갖다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 그 주식 투자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위험이란 내가 무엇을 몰라서
공격에 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정말 잘한다고 확신할 때 위험이 커지고 그런 부분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4만 원에 안착을 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4만 원에 안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의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주시고 또 이제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제 공부방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한 8, 9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약간 그 고점을 갖다 우리가 좀 경계를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격부터 해서 지금 한 며칠 사이에 되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뭐 4만 원 정도 부근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2만 5천 원 뭐 그 수준이 있으니까 진짜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수급과 거래량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 주가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매 시간, 매 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장을 갖다가 마쳤을 때 어떤 수급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리고 거래량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일단 뭐 23,5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훌쩍 이제 뭐 4만 원 이상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률은 이제 한 82%.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된 거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뭐 39만 원 정도 육박을 해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오늘 펩트론이 오늘 23만 원을 돌파를 갖다 했죠. 그래서 뭐 수익률을 보면은 한 260, 70%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모르는 종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같은 종목을 이렇게 중복해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펩트론 2회,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3회, 현대로템 2회, 그리고 카페24 2회, 삼천당제약 2회.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그 종목 타점을 갖다 매수 타점을 갖다 보시면 보통 이제 진짜 눌림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투자를 잘못하면은 눌림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갖다 이렇게 눌림목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또 공부방을 통해서 계속 좋은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사실 LIG 넥스원이 지금 뭐 이 가격을 훌쩍 넘었죠. 훌쩍 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구간이 뭐 60%, 50%, 뭐 7, 8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 저 종목 또 그리고 이제 저거 막 더 오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점에 확 따라사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손실이 막 커지고 결국은 그 여러분의 계좌에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 이유는 보면은 간단하죠. 그 거래 내역에서 손절인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면 수익 난 부분만 합치면은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고수익입니다. 결국은 손절을 어떻게 안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손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는 상당히 쉬운 게임이고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가장 고차원인 재테크 수단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알테오젠도 제가 또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런 주식을 갖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알테오젠을 뭐 32만 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게 별로 없죠. 주식이 있다고 그래도 알테오젠이 뭐 최근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이제 35만 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며칠 있다가 한 38, 9만 원, 뭐 40만 원 가까이 갔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32만 원 정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식이 이제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다 타이밍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제 기법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원전주와 건설주의 강세장 현성찬 전문가님은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 미국의 원전 정책 확대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반도체 테마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먼저 원자력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고 신규 원전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테마에서 원자력 테마가 주목받았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일진파워 10%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고요. 동방선기 7%, 그리고 현대건설 7%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테마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오는 28일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실적이 시장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패키징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할 거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죠. 유리기판은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차세대 부품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부품주의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테마도 주목받았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20%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발 호재 속에서 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인 두 가지 테마, 원자력과 반도체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쪽이 지금 되게 좀 혼란의 연속이죠. 원전 쪽은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은 급락했고, 그리고 LNG 쪽은 이제 오랜만에 오늘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그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행정 명령 갖다 내렸는데 2050년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이제 4배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갖다 했고,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갖다가 이제 10기를 착공한다는 그런 상당히 큰 목표를 갖다 제시를 갖다 했죠. 반면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가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갖다 이제 22,000원으로, 그러니까 현재가보다도 이제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갖다 했습니다. 일단 뭐 IRA 그런 세액공제 축소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갖다 했는데요. 또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에서 그 중국 선박 이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중국과 그 LNG 계약을 갖다가 보류로 갖다가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LNG 쪽이 이제 중동, 카타르 쪽,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이런 쪽과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갖다가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전은 계속 지금 호재 연속이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잘 가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LNG 쪽은 이제 오늘 처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4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해서 이제 상당히 이게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 그 매물벽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월간 차트를 갖다 보여드렸는데 최근 한 15년 거의 20년 15년 정도 박스권이 계속 이제 2만 원에서 4만 원의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4만 원으로 급락하기 전의 시점이 2010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터운 매물벽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4만 원 이상에서 일단 안착하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이날이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하나솔루션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조금 약간 좀 고점의 징후가 조금 있는데, 근데 저도 근데 이렇게 급락을 갖다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4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제 오늘 가격이 이제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2만 8천 원 뭐 그렇게 하죠. 네, 2만 8천 원. 오늘 JP모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뭐 제시를 했는데 이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수급이랑 좀 거래량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상승을 갖다가 하는데 일단 거래가 보시면은 거래가 늘지는 못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제 계속 중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시기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토스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주고받고 뭐 그런 형태인데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양매도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더 이상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매도 그런 차익 실현 심리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물론 이제 4만 원에 하나솔루션과 달리 4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데 제 생각이 지금은 좀 경계감을 좀 키우고 주가를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1시간 뭐 분 차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 끝나고 마감 시장마다 우리가 한 번씩 한번 좀 점검을 갖다가 하면서 혹시 좀 비중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MACD를 갖다가 좀 약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앞에 하나솔루션은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급락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상승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비중을 갖다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답일지라는 부분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차익 그런 매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조정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촉각을 좀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장중에도 이거를 갖다가 좀 저점 매수를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볼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공부방에 올렸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뭐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장중에도 계속 체크를 갖다가 해드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실제로 이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테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국내 원전 수혜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봤고 태양광주에서는 하나솔루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HBM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면서 HBM 테마도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종목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오늘 이제 그 트렌드 포스라는 그런 그 조사 업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 그 HBM4 양산을 갖다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직 삼성전자는 준비 중이고 마이크론은 한참 못 미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워낙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 뭐 제품의 퀄리티나 수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독주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 내용의 그런 리서치 자료를 갖다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장중에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협력 재개 이런 부분도 일단 뭐 장비주 상승에 좀 일조로 갖다가 했죠. 어쨌든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비를 갖다가 그런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갖다가 한다는 내용에서 오늘 그 반도체 장비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들 보시면 이번에 이게 사실 되게 고도화된 설계 요건과 그리고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제조사가 가격에다가 30% 이상의 그런 프리미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40%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뭐 잘하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빅테크나 그런 것도 브로드컴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하이닉스와의 어떤 그 거래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부품사지만 진짜 뭐 완전히 갑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뭐 그냥 강보합 수준 이제 그랬습니다. 시간 외로도 보니까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장비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계속 하이닉스는 타이밍을 진짜 한 수십 번 잡았던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뭐 다 맞았었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8만 원이면은 그냥 하이닉스라고 그냥 매수하면 된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20만 5천 원에서 20만 7천 원에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미리 한 이 정도에 있을 때 선호 갖다가 그려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뭐 얘기로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을 갖다 옮겼죠. 물론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란 게 사실 뭐 내 마음대로 다 100% 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지 좀 선제 대응을 갖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수익을 함께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차트적으로 보면은 약간 여기서 바닥이 한번 더 나온 형태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9만 원 이상은 한번 돌파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이제 이런 신호를 갖다가 이런 선을 갖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다가 좀 두시고, 지금 가격도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하이닉스와 좀 약간 봉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특히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공부방에서 항상 이거는 공개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HBM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HBM4 양산을 앞두고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협력사 한미반도체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매매 타이밍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강세 테마로는 조선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중 제재에 대한 반사 수혜감으로 국내 조선주가 지금 활짝 웃고 있잖아요. 네. 이 업종 안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뭐 오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쪽은 지금 첫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첫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키워드는 이제 뭐 중동 그리고 LNG, MRO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히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키워드들이고, 특히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 이제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카타르행이 이제 LNG선에 건조 닻을 올렸다. 128척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순항을 갖다가 하면서 중국의 CMA에서 이제 발주 물량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지금 건조 중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의 이제 MRO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사실 이 부분이 수익성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월리시라고 여기 정비해서 보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10% 이상 되더라.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왜냐면 앞으로 이제 할 부분이 워낙 크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오션이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성장성을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그 대형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작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현대미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때 조선업황 자체가 좋으면 현대미포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주식이죠. 자,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뭐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도 시점도 95,000원, 뭐 92,000원 이제 그 선에서 이제 매도를 갖다가 제가 공개적으로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내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쉽게 꺾이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더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에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크게 뭐 무리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뭐 박스권을 갖다가 7만 원까지 빠지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빠지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 뭐 7만 5천 원 부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 뭐 9만 원 여기 박스권은 이루어지겠지만 아무튼 뭐 박스권 트레이너도 괜찮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이렇게 손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및 보유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도 오늘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매도를 갖다가 할 뭐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 갖다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또다시 시세를 갖다가 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승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조금 준비를 갖다가 하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 봐서는 뭐 20만 원을 갖다가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공부방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이러면 또 기법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신재생 에너지, HBM, 그리고 조선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매일 장중에도 이렇게 25년의 경력이 담긴 투자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 타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 전문가님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졌거든요.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식 투자를 갖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잘 안 나더라. 이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손실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계좌를 갖다가 잔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누구나 다 수익을 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만약에 100종목이다 그러면 80종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거기서 상승 계좌가 오르는 거는 뭐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 번씩 시장이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여지없이 손실을 보면서 계좌가 이렇게 변동성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어나가더라 하는 분들은 지금 하는 방법은 되게 위험하고 그냥 틀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하시는 방법을 갖다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버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보면은 계좌가 꽤 흔들리더라. 그리고 이제 손절도 뭐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러면 사실 손절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해야지 그러면은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큰 주식이면 이게 순식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손절이라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10%,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들이 진짜 하나, 두 개, 세 개 막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계좌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이제 손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그런 방법인데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6개월 동안에 이제 손절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손절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최근 3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뭐 최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나는 종목이 없고 실제로 뭐 마이너스를 해봤자 좀 미미한 선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최근 6개월 동안에 보시면 시장이 뭐 지금처럼 계속 올랐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 여기서 뭐 계엄도 있었고 그리고 관세 전쟁도 있었고 또 탄핵도 있었고 정말 혼돈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30, 40 종목을 투자를 하거든요. 뭐 비공식 종목으로 따지면 사실 그 종목 그 수를 갖다가 훨씬 초과를 갖다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보유하는 종목이 한 5종목 정도예요. 그래서 월에 3, 40 종목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진짜 한 6개월이라고 그러면은 종목 수가 한 200종목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200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5종목을 보유한다는 거는 그리고 손절이 없다는 건 어쨌거나 195종목을 갖다가 수익을 작게 혹은 수익을 되게 많게 계속 이익 실현을 계속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렇게 195종목에 계속 이익이 찍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종목당 뭐 10만 원, 20만 원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합니다. 진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손절할 주식을 갖다가 뭐 사실 안 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제 방송 공략주를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이 다 끝난 그런 주식을 갖다가 합리적인 가격 혹은 뭐 매력적인 눌림목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이 없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잔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뭐 아무리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계좌가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법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떻게 뭐 어떤 성공 그런 뭐 불패 뭐 캔들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식의 어떤 특정 뭐 이평선 매매법 뭐 그리고 패턴 매매법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다 끝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뭐 증권사에서 한 뭐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좌를 갖다가 텐백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계좌가 계단식이라는 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바람은 그냥 수직 상승을 갖다 얘기하겠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뭐 사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잘 하는 구간이 있고 또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또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있고 또 상승하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에 한 3, 40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항상 포트에는 5종목 내외만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계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기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요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제가 사실 뭐 우량주를 갖다가 뭐 한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의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투자를 주로 하는데 손실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수익을 작게 혹은 많게 다 수익 실현을 갖다가 한다는 거겠죠. 실패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뭐 지루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바빠요. 네. 근데 이제 우량 종목을 투자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좋은 눌림목을 갖다가 찾아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뭐 예시가 이런 경우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 한 2조 이상의 그런 뭐 보로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눌림목 올 때 이럴 때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뭐 4일 동안에 33% 이런 성과를 갖다가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런 타이밍이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분이 넘는데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점이 보통 이제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도 아 이게 이렇게 N자형 눌림목이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절 없이 계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겠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시점에 매수를 갖다가 해서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은 시점 한 53,000원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스윙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라고 그러면은 뭐 장중에 뭐 저도 이제 뭐 단타를 갖다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스윙 투자라고 그러는 거는 단타보다는 좀 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형주처럼 이렇게 막 단타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한 뭐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뭐 그래도 한 4, 5일 이렇게 가져가면서 또 이제 그중에 진짜로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혹은 그 이상 장기 투자로 가야겠죠. 근데 그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갖다가 이탈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례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의 하락 추세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 각도가 갑자기 좀 급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실제로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그 뒤에 이제 투매를 갖다가 그러니까 투매를 잡아먹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상승률이 꽤 큽니다. 보시면은 뭐 60만 원에서 90만 원, 그리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기에 좀 큰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갖다가 그리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막 상한가가 나오고 단기간에 막 80% 이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PDF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그런 부분은 간단하죠. 추격 매수를 갖다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추격 매수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적어도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 이 주식에서 손해 볼 일은 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 충분히 분석이 끝난 그런 우량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하락하면은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뭐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오히려 그냥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탄력이 둔화됐다 그러면은 또 포트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하이닉스 그런 종목은 좀 뚝심 있게 그냥 계속 가져가는 그런 구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갖다가 시장의 악재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격도를 갖다가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죠. 되게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격도를 주로 보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일, 5일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뭐 60분 이격도 이런 부분도 되게 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수가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한 95를 갖다 이탈할 때, 그럴 때가 보통 매수의 관점으로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기법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자, 일단 그러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PDF 자료를 받아보시면 여기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좀 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수급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챕터가 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전 그런 비법에 대한 그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는 정말 특정 어떤 무슨 뭐 특정 패턴 막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챕터 3하고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MACD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주로 보는 차트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시중의 자료들을 갖다가 보시면 보통 이제 MACD 오슬레이터에 대해서 뭐 시중에서 이제 뭐 어떤 좀 고가의 책, 그리고 이제 고가의 유료 강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보셔도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 정도만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MACD 오슬레이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리테스팅이나 힌지 이런 내용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 활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 1강 뭐 보시면 대부분 다 1강이라고 그러면은 뭐 서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만 피해도 되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뭐 상담하시는 분 보면은 막 마이너스 40%, 막 마이너스 50%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한두 종목만 있어도 계좌가 복구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기 챕터 1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눈에 어떤 추세나 형세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1강에서는 월간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한 5가지 그런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월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에 있으면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뭐 상승했다가 내가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에서 이 부분이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이 꺾이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1번부터 해서 총 5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 물론 좋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큰 손해를 갖다가 안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절반은 성공을 갖다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똑같은 정보를 갖다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이런 자료를 갖다가 공부하신 분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수익률 차이가 되게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25년의 경력이 담긴 기법인 만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한화시스템 그리고 히든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화시스템은 뭐 조선과 방산 그리고 우주까지 다 3박자를 갖추고 있고 오늘은 히든 종목도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함께하는 공간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자세하게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부터 이제 그 히든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종목은 약간 좀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거고 히든 종목은 이제 조금 그 사이즈는 작지만 제가 좀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 로템 그렇고 LIG 넥스원 그렇고 다 지금 신고가를 다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쪽이 지금 좀 눌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방산, 조선, 우주 다 합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필리조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을 갖다가 기여할 거라는 점 그런 내용들이 되게 기대를 갖다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호주 그 조선 방산 기업이 이제 오스탈에 이제 추가 지분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갖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또 이렇게 상승의 눌림목으로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전고점 부근에서 좀 기간 조정을 갖다 거치는 흐름에서 지금 다시 관점을 갖다가 좀 매수 관점을 갖다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MACD 오슬레이터도 계속 양선에서 있다가 지금 조정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둘 때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매수 타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미국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이제 최대 수혜주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원전도 지금 각광을 받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가 다 이제 결국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변압기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매출이 되게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동화율 비율이 이제 기존 대비해서 지금 4배 수준으로 확대를 갖다가 할 정도로 되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적 역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갖다가 매출액은 30% 이상, 영업이익은 4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 업계에서 동업종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무려 35%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갖다가 최근에 다른 그 애널리스트도 되게 좀 좋게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차트에서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다가 조금 이렇게 눌림목이 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이제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종목 공개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5가지 종목들 오늘장에서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렇게 높은 타점,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으로 짚어주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과 반도체 생산, 조선 기자재 올라왔는데요. 원자력의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죠. 이에 따라 관련 국내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해볼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올라왔는데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54,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든 종목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